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이유가 뭔데요? 마음 같아서는 대답하고 싶었죠. 그야 당연히 보험 적용 항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제 말도 듣기 싫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더군요. 여기 제 부모님 있는 병원이라 경찰 부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말했다가는 정말 안 좋은 상황만 생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해명했다가는 더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조금 상황이 진정되었을 때 이걸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녀의 부모님의 병에 적용할 만한 항목들을 찾아봤죠. 실손보험으로 하면 그녀가 냈던 병원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냈던 것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그 서류들을 제가 직접 전달해주기는 못해서 저는 다음날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대신 그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말이죠. 진짜 목이 뻐근하기도 했고요. 치료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와 단둘이 마주치면 그녀가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다음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단둘이 만나서 선생님께 서류를 건네드렸죠. 거기에는 수진 씨의 부모님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들이 적혀 있었죠. 그걸 보고서는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와, 너 뭐야? 평소에 남한테 관심 없던 녀석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찾아봐 준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알게 되면 진짜 기뻐하긴 하겠네. 그간 병원비로 엄청 허덕이느라 고생하는 눈치던데. 이것만 있으면 그 지긋지긋한 병원비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니 말이야. 그보다 이제 진짜 진료를 해볼까?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목 많이 뻐근하지? 선생님께서는 너무 뭉쳐있다고 물리 치료 받아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내 배를 누르니 수진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와락 찌푸리시더라고요. 그의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 치료 좀 해줘. 못해요. 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그러지 말고 나 믿고서라도 한번 해줘. 그의 수진 씨는 한숨을 푹 내쉬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저 진짜 저런 사람한테 치료해주기 싫어요. 너무 미워하지는 마.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실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선생님이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간에 정이 있지 않나. 나 한 번만 믿고 해줘봐. 수진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뒤로 수진 씨는 제 물리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죠. 물리치료를 해주시는 내내 정말 한마디도 거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지만 치료만큼은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 정말 뻐근했던 게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치료가 끝나니 점심시간이었죠. 직원들과 원장님 모두 외부에 있는 식당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신 상태였습니다. 즉, 지금 병원에는 저와 수진 씨 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였죠. 상당히 오묘했지만 저희 둘 사이에는 어떤 기류도 흐르지 않았죠. 내심 슬펐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이제 병원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수상해 보였습니다. 품 안에 신문지로 둘둘 말려 있는 것도 보였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들어가 보니 수진 씨는 그 남성을 보고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벌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제발요. 나한테 그렇게 애원하지 마. 그냥 나 좋아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 따라다녀야 좋아해줄 건데. 수진 씨는 말없이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바로 수정 씨가 그토록 스토커라면 치를 떠는 이유 같았죠. 수진 씨가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왜 싫은데? 나 정도면 객관적으로 괜찮잖아. 수진 씨는 손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을 유지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당황했다가는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죠. 그러면서 수진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녀석도 그걸 아는지 수진 씨를 향해 점차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녀석의 품에서 흉기가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 저는 달려가기 시작했죠. 이내 그 녀석의 흉기가 수진 씨를 찌르려는 찰나 저는 급하게 수진 씨를 품에 안고 뛰기 시작했죠. 제 어깨에서 엄청나게 큰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수진 씨를 이 상황에서 탈출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수진 씨는 너무 두려웠는지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무 타격도 없자 눈을 뜨시더라고요.
이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를 대체 왜? 이해가 안 되시는 눈치셨죠? 그야 당연했죠. 그렇게 자기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제가 구해줬으니 말이죠. 그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저에게 꽂혔죠. 살았다 싶었습니다. 흉기를 든 녀석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쫓아오지 못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천장이 있더군요. 바로 병실이었습니다. 앞에는 수진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어난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직접 치료했으니 별일 없을 거야. 수진 씨가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이요. 그의 선생님께서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어때? 네? 이 친구는 수진 씨 대신 흉기에 맞을 정도로 마음이 큰 것 같은데 말이야. 그의 수진 씨의 볼이 조금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머뭇거리다가 말하셨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전에 제가 그녀의 부모님이 계신 병원에 찾아가서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던 것이나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들어왔던 것을 말하는 것이었겠죠. 당연했습니다. 그녀가 스토커에게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게 당연했죠. 그런 일을 제가 똑같이 했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요. 내가 말했잖아. 그건 오해일 뿐이라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의 수진 씨는 조금 망설이시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기에 조금 억지로 만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녀도 저에게 조금의 마음이 생긴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약속은 일주일 뒤로 잡혔죠. 그 뒤로 수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정말 영혼이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대답이 단답이었고 저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죠. 마음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저를 밀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지 않는 이상 저와 수진 씨 사이의 관계 발전은 없는 것이 확실했죠. 저는 이제는 정말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제가 정말 그 오피스텔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것과 수진 씨 부모님의 보험 적용 항목들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받아보니 어쩐지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수진 씨를 그렇게 시달리게 하던 녀석이었죠. 합의 안 해주면 나와서 너나 네가 구해줬던 연이나 전부 가만 안 둘 테니까 좋게 말할 때 합의하는 게 어때?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생각해서 끊었죠.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냥 쿨하게 차단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녀석을 평생 감옥에 썩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신 변호사는 자그마치 전관예우 변호사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이 되었죠. 저는 꽃단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 멀리 수진 씨가 보이시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랐는지 조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야 당연하죠. 저 꾸미면 꽤 잘난 얼굴이거든요. 그렇게 꾸민 모습을 보고서는 수진 씨도 이제는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듯 했죠. 그 뒤로는 저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녀는 저희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녀석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그의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순순히 합의하라고. 수진 씨가 입술을 꽉 깨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엮이면 괜히 피해만 보실 거예요. 저 좋아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녀석이 감옥에서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네? 수진 씨는 도통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였죠. 저희 부모님이 알고 계신 변호사분이 엄청 세시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수진 씨는 을에 제 나이대의 남자들이 부리는 허세쯤으로 생각하신 듯 했죠. 저는 이제 슬슬 제 정체에 대해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수진 씨에게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러다가 이내 종이를 훑어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이 정말 부모님 집이라서? 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수진 씨에게 보험 서류들을 건넸죠. 그때 수진 씨 부모님에 대해서 물었던 건 이 보험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고요. 수진 씨는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니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간 있었던 게 전부. 그의 수진 씨가 입술을 꽉 깨물며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의 수진 씨는 너무 미안하셨는지 일어서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 문자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던 것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저희 끈질긴 연락 끝에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연애 끝에 현재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